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이제 하반기 더운 날씨가 지나고 9월 정도가 시작되면 아마 좀 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정말 전셋집 구하기도 어렵고 전세가도 너무 오르고 그러다가 매매로 좀 관심을 돌려볼까 하면 집값은 더 오르고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사철을 앞두고 내 집 마련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또 이사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책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2부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내 집 마련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젠트롱 부동산 연구소 송민호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젠트롱 부동산 연구소의 송민호 이사라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더워서 덥다 못해 매우 뜨겁습니다. 저도 금주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계곡과 바다를 다녀왔는데요. 날씨가 너무 덥다 못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온몸이 탈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이 날씨가 뜨거운 만큼 금주도 이 부동산 대토론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우 관심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을 부동산 대토론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대응해야 될지 그 다음은 어떤 지역을 보고 우리가 초기 재개발지를 선정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제가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동향들 그 토론회에 어떤 내용이 담겼었는지도 살펴보고 또 여러분의 고민도 함께 나눌 예정이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 무료 상담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이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최근에 이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가 주재한 부동산과 관련된 토론회가 여러 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전 국민의 눈이 부동산에 쏠린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오간 한 주였는데요. 그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이 세제 개편안 또 정책 개편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될지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해주시죠. 네, 금주 부동산 이슈는 그냥 말 그대로 대토론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대토론회 같은 경우는 7월 중순쯤에 이제 관련 부처에서 각각 주제를 갖고 3번 정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7월 23일, 7월 27일에 대통령 주관에서 그리고 국무총리를 주관해서 이 간담회나 그리고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먼저 간단하게 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의논을 하였고 그다음은 금융위원회에서 부동산 금융정책, 말 그대로 편하게 말씀드리면 대출이죠. 대출 관련해서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정경제부에서 진행했는데 이 세제 관련해서 이 3회차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은 2번 정도 이렇게 국무총리랑 그다음에 대통령 주관하에 대토론회를 진행을 했는데 우선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급, 그리고 금융, 세제, 그다음에 보유세 같이 쟁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아갈지 관련해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1차 토론회로 부족했는지 국무총리 주관하에 2차 토론회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더 심화 깊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게 이렇게 앞에 간담회 3회 그리고 대토론회 2번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용을 먼저 보시게 되면 간단합니다. 이제 공급을 좀 많이 해달라. 지금 이제 국민들이 요청하는 거는 단순합니다. 신축 아파트를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축 부분도 임대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요청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정비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유휴비지를 빨리 어떻게든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융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대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대출을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했냐면 청년하고 무주택자, 그러니까 신혼부부나 청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나는 집을 처음 취득을 하는데
이 대출 제한으로 인해서 주택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얘기가 많았고, 그리고 우회 대출이나 투기성이 있는 대출은 최대한 막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세제 관련해서 좀 많이 뜨거웠는데요. 세제는 뭐 보유세 부분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았고, 그리고 이제 주택수로 보지 않고 가액으로 보거나 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나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갖고 대통령 주관에서 한 번을 진행을 했고, 두 번째로는 총리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토론회를 보면서 좀 느껴지는 사실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택 정책을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시장 안정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공급을 우선적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최저로 공급 시장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기축들 그리고 유통 물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뜻대로 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서민 주거 복지 향상, 이게 말 그대로 뭐 임대 주택이 될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주거 사다리 부분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임대차 시장은 매우 불안한 상황이죠. 간단한 예로 임대차 시장을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25개 구의 대단지들의 아파트의 전세나 월세를 보시게 되면 거의 전세 월세 물량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더 확장이 돼서 현재 수도권 핵심 지역까지 이걸 완전히 핵심 지역까지 번지게 된 상황이고, 뭐 구리나 뭐 광명 그리고 뭐 밑에 남부 지역이나 북부의 핵심 지역들도 전세 월세 매매도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의 질적 개선을 지금 목표로 정비 사업을 좀 추진하자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정비 사업이 만약에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에서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시장 안정화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택 정책을 목표로 만약에 이번에 대토론회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하면 이 시장 안정의 목적으로 공급 부분에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할지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가 않아서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보시게 되면 부동산 대토론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현재 정책 규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정책 규제, 말 그대로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됐죠. 이 규제 지역이 확대됐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 해당 지역의 매수세를, 수요세를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 수요가 억제를 목표로 하고 단기가율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책 규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어느 정도 처음에는 물량이 나오면서 그리고 가격도 어느 정도가 안 올랐지만 결국엔 매물이 잠기고 현재 임대차 시장도 불안한 상황과 여러 가지가 배합되면서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위축이 되고 실수요 이동이 한정되고 구매할 수 있는 그 10억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의 수요가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고가 시장보다는 중저가 아파트 시장들이 많이 오르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민간 임대 같은 경우도 현재 임대차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단순해요. 정책 규제로 인해서 실거주 시장을 정부에서 조성을 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내 집에서 그냥 임대 주지 말고 들어가 살아야겠다. 그렇다 보니까 임대 물량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중심부에 살았던 사람이 외곽으로 빠지게 되고 외곽에 있던 사람이 서울 외곽 쪽에 이제 수도권으로 빠지게 되고 점차적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임대 물량이 계속 줄다 보니까 전 월세 매매까지도 불안한 상황이 된 거죠. 거기에 대출 규제까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가계부채와 버블 완화를 기대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시작했는데 이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해서 누르고 있지만 실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불안감, 내가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나도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전세와 월세까지 없다 보니까 결국엔 매매를 선택하게 되고 그 앞선에서 말씀드렸던 정책 규제에 따라서 이제 구매가 가능한 여력대 10억 이하는 아직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 그쪽 부분으로 또 몰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 실수요에 내 집 마련이 지연되기도 하지만 결국엔 반대로 구매할 수 있는 청년과 그리고 신혼부부들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고 그리고 나이대가 높은 무주택자들도 이번 기회엔 사야겠다. 어차피 전세와 월세가 없고 월세 부담금이나 주거비 부담금이 점점 높아지니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정책 규제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중저가 아파트들 그리고 수도권 핵심지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 거죠. 거기에 세제 강화까지 지금 더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전 방송에서도 지금 현재 임대차 시장이나 매매 시장이나 서울이나 수도권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반도체 호황이 나오면서 그 반도체 라인에 있는 그 지역들이 아마 어느 정도 이 인센티브나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직원들이 구매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나 삼성에서 거기서 얘기하는 뭐 그 대출을 빌려주는, 그래서 집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겠는가. 근데 저는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이 조그만한 이 영향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실제로 적용을 해봤을 때 지금 너무 불안하다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도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동탄은 매매나 월세나 전세가 다 오르게 됐고 거기다가 매물도 없는 사례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 세제 강화가 지금 보유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보유세가 인상이 되면 결국에는 그 집주인들은 이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전가를 할 겁니다. 결국에는 세입자들이 그 전가를 받아서 주거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아마 지금 시장에서 아마 더 심화가 돼서 매매나 전세나 월세가 더 심해지는, 그리고 물량도 없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시장도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작용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시게 되면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세제에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보유세 부분. 이게 왜 정부에서 왜 세금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냐면 간단합니다. 공급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공급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공급은 신축과 그리고 기축의 유통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축은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지금 3기 신도시밖에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유후부지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유후부지 개발도 어렵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세제를 강화를 시켜서 이 세제를 통해서 기축에 있는 유통량을 늘리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때리면 결국에는 물량이 나오겠지. 이 생각으로 지금 보유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유세가 과연 인상이 되면 매물이 나올까요?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전에 한번 경험을 해보셨듯이 고가 아파트는 초고가든 고가 아파트든 어차피 살 수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세금이 뭐 그렇게 전혀 낮은 상태가 아니에요. 보유세 부분만 보면 그럴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재산세나 이런 내는 세금들이 그렇게 낮은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결국엔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기존에 거기서 살았던 원주민들, 그 보유세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럼 나오게 되면 그걸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매를 하겠죠. 하지만 거래도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초고가 아파트가 어느 정도는 가격의 상승의 주춤은 될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주택은 중저가 아파트, 중가 아파트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과연 이 보유세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 이 중저가 아파트들의 상승세가 우리가 멈출 수 있을 건가? 저는 솔직히 그게 가장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유세가 인상이 되면 결국에는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거예요. 누가? 임대를 사시는 분들이. 그리고 결국에는 부자들만 살 수 있는 초고가 시장이 더 견고하게 형성이 될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그 탈출구를 만들어줘서 유통 물량을 늘린다고 하면 거래세 부분을 좀 낮추면 되는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도 지금 현재 더 강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이미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미 세율이 많이 높은 상태고, 양도소득세도 지금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부분도 얘기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부분도 지금 건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이렇게 건들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1주택자인데 비거주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집 또한 임대 물량에서 빠지게 되고 실거주 시장이 더 가속화돼서 결국엔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전세, 월세, 매매 시장이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시장이 더 펼쳐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제를 강화를 해서 이 공급량을 늘린다는 거는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제를 개편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신규 공급에 대해서 대책을 꼼꼼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전세나 월세나 이 매매 시장이 매우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세 부분에 그 종부세죠, 결국에는 그 초고가의 그 상한선, 그 선을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아파트 시장의 가격대가 또 이제 급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급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시고, 만약에 내가 임대를 찾고 계시거나 또는 중저가 아파트를 매매를 고려하신다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번 8월에 이 해당 내용과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 내가 보유세가 인상이 될 것 같은데 초고가나 비거주 1주택자
그다음에 다주택자 위주로 이렇게 되지만 과연 내가 살려는 주택이 이 강화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지 그거를 고민해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를 찾으신 분들은 좀 더 임대를 빠르게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저가 아파트를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물을 여러 개를 좀 많이 보시고 분석을 해 보신 다음에 방향 설정을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번 세금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나서도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은 서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저가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임대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조금 더 빠른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셔도 좋고요. 이런 내용으로 함께 좀 공부하고 또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세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세미나는 2차례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려요. 네, 저희 젠트론 부동산 연구소는 매주 목요일하고 토요일마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문정역 인근에서 부동산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액별로 재개발 투자를 어떻게 선점하면 좋을지 이 금액별 투자 상담과 그리고 세미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대토론회나 정책의 방향 그리고 아파트 시장의 동향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팍스경제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전화를 주셔서 저희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요일과 토요일 2차례 진행되지만 빠른 순서부터 좀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고 있거든요. 요즘 세미나에 관련된 문의가 정말 뜨겁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빠르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이런 세미나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안에서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깊이 있는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를 좀 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때 대면 상담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면 상담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지 소개 역시 부탁드려요. 네, 대명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모든 투자는 본인이 감당 가능한 자금 내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우선 재개발은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초기 재개발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된 사업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 내 자금 플랜에 맞춰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느 시점에 어느 금액대로 내가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또는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지만 지금 현재 뉴스를 트니까 재개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럼 이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젠트론 부동산 연구소의 세미나에 참석하셔도 좋고 이렇게 1대1 상담을 신청하셔도 좋으니까요. 상담을 신청하시게 되면 이 지역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해당 자금 계획에서 어떤 접근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저희가 1부터 10까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안내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세미나 그리고 1대1 대면 상담 문의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부가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고 있죠. 하지만 그 규제는 모두 이 아파트를 향하고 있다는 것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파트가 아닌 규제는 조금 피해가는 게 좋겠다. 비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갖고 투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 정부의 규제는 피하고 또 세금적인 혜택도 얻어가면서 나중에 좀 시세 차익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어디 있는지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볼까요, 이사님? 네, 우선 오늘은 제가 그 재개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지역을 가져왔어요. 바로 광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할 건데 왜 우리가 이런 재개발의 이 사례와 그리고 재개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되냐면 앞서 제가 대토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급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는 신규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택지 개발이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알고 그거에 대해서 선점 투자를 해서 차후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입주권을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광진구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먼저 광진구는 다 잘 아시겠지만 뭐 자양동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양동의 사례와 그리고 광장동 아파트 재건축의 사례
그다음에 구이 중곡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진구의 입지를 보시게 되면 광진구는 한강변에 붙어 있죠. 이 한강변에 붙어 있으면서 세 개의 핵심 업무지구와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용산국제업무지구라도 인접해 있죠. 교통도 편한 게 이 강변북로와 이 외곽순환 그리고 여기 이제 지하철역을 타서 다 진행을 가면 3대 업무지구나 용산 업무지구의 접근이 매우 편리합니다. 다리만 건너면 강동, 그리고 잠실, 그리고 강남, 그다음에 옆에 있는 성수. 이 자양이 뜨기 시작한 게 2020년 초반쯤에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자양동 같은 경우는 광진구의 한강변에 붙어 있는 저층 주거지였습니다. 이 저층 주거지가 왜 떴냐? 이제 한강변으로 우리가 이 불변의 입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한강변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오세훈 시장의 뭐 르네상스 그 개발 계획 그리고 이 용산의 한남 뉴타운의 개발 그리고 성수의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개발 이 바람을 타면서 결국엔 이게 자양동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자양동의 개발의 바람이 현재 자양동 위쪽 북부 지역으로 뻗치고 있습니다. 이 뻗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잘 분석을 해서 이 광진구의 자양동은 놓쳤지만 우리가 이 다음 어디를 봐야 되는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광진구를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선 먼저 광진구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우선 광진구 같은 경우는 1970년도에 토지구획 정비사업으로 형성된 도시입니다. 이 토지구획 정비사업이 뭐냐면 이 울퉁불퉁한 이 토지를 반듯하게 다지고 그다음에 학교와 공원 이런 기반시설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국민주택 단지로 조성된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국민주택 조성을 하면서 어린이대공원이라는 공원을 개관하게 되고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 결국엔 지금의 한강공원도 형성이 되었죠.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매우 살기 좋은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구획 정비사업으로 깔끔하게 정비를 했고 기반시설이 매우 좋았거든요. 하지만 1970년도 현재 약 50년이 흘렀죠. 그래서 먼저 서울에서는 여기보다 노후화됐던 지역들을 먼저 개발을 하고 개발이 되고 이제는 이 광진구 차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광진구 중에 이 자양동, 한강이라는 불변의 입지를 갖고 있는 지역을 먼저 이제 개발을 시작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광진구의 개발을 우리가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 그 서울시에서 이제 발간하는 2040 도시계획도 있지만 이 광진구 같은 경우 2040 광진구 재창조 플랜이 있습니다. 광진구 재창조 플랜을 보시게 되면 저는 좀 이쪽 부분을 강조해서 좀 보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보시게 되면 여기 이 노란 색깔 보이시죠? 이 노란 색깔들이 저층 주거지입니다. 뭐 저층 주거지가 더 있지만 이 저층 주거지를 주거지로 개발하겠다고 광진구 플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층 주거지 일대 정주 환경의 개선, 그리고 한강변 일대 주거 환경 정비, 주거 복합 개발을 통한 편리한 주거 인프라 조성. 그러니까 이 주거 단지를 조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여기를 주거 단지로 조성을 하겠다고 광진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시겠지만 서울의 아파트 보급량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근데 광진구 같은 경우는 그 절반도 되지 않는 아파트 보급량을 갖고 있어요. 광진구는 아파트가 어디 있냐면 여기 광장동 쪽 인근하고 그다음에 자양 3, 4동 쪽에 일부 아파트들이 조금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나머지는 대부분 저층 주거지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 천호대로 이 천호대로의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북부 지역은 거의 다 저층 주거지입니다.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광진구는 잃어버린 이 40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광진구 플랜까지 조성한 다음에 정부나 그다음에 서울시나 그다음에 광진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정비 사업을 밀어주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게 되면 또 여기를 4대 축, 4대 권역별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양권역, 그리고 구의광장권역, 그리고 중곡권역, 화양군자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은 먼저 주거지로 제가 재개발 초기를 보라고 하셨을 때 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자양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죠. 2000년도, 20년도 초반에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졌고 현재 실투자 금액도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뭐 자양 4동 신통기획 그 현장만 보더라도 예전엔 투자 금액이 낮았지만 현재는 투자 금액이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 신통기획이 번져서 결국에는 모아타운과 여러 신통기획, 여러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구의광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개발이 많이 진행돼서 구역 하단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아파트도 지어서 입주된 곳도 있고 그리고 상단 부분도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계획도를 보시게 되면 이미 광진구는 이 광진구를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까, 어떤 데를 주거지로 확충을 하고 어떤 쪽을 일자리로 봐야 되는지 이미 계획적으로 쪼개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광진구청장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분이 저번에도 이거 하셨던 분이고 이번에도 이제 연임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분이 지금 정비 사업에 되게 적극적인 게 이번에 당선이 되시고 나서 주거단지 조성 추진을 위해서 1호 결재를 정비 사업 관련해서 결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청장 이분께서 얘기했던 것 중에 우선은 그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늘리셨고 거기에 높이 규제까지 제한을 풀면서 거기다가 전담할 수 있는 주택 그 부서까지 만드셨는데 이게 모아타운 같은 소규모를 개발을 전담하는 부서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까지 창설을 하면서 정비 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광진구가 이렇게 정비 사업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행정적인 지원까지 있다 보니까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광진구에 어떤 개발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우선 먼저 보시게 되면 여기 하단이 자양동 권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통, 자양 4동 A구역이 여기죠. 그리고 현재 모아타운 자양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역.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이 쪽에 상단, 하단, 그리고 구이 신통 계획이 진행되는 곳들. 그다음에 광장동은 아파트 위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재건축이 조금 진행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곡동. 아까 앞선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2040 광진구 재창조 플랜을 보시게 되면 그 노란색, 이 노란 색깔 위주로 우선 주거정비 쪽에 관련된 이런 정비 사업들이 자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양동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 자양동을 보면서 지금 현재 구이동이 번지게 되고 구이동에서 이 중곡동으로 넘어가는 이 흐름을 지금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 광진구 쪽에 뭐 저층 주거지를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뭐 자양동은 이미 놓쳤지만 중곡동이나 구이동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건데 현재 자양동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금액대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현재 자양 4동 이 신통기획 A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최고 49층에 약 3,000세대로 조성한다고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2022년에 대상지로 여기가 선정이 됐고요. 대상이 선정됐을 때 전만 하더라도 시투자 금액이 2억에서 3억대였는데 2년 뒤에는 이게 5억에서 7억대로 증가가 했고, 그리고 25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그러면서 7억에서 10억대 투자. 26년도에는 이제 조합 설립이 지금 현재 임박한 상황인데 10억대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떤 유형의 소형 빌라가요. 그러니까 이미 자양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작한 구역들은 이미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지역에 모아타운이나 다른 신통기획 현장도 보셔도 되긴 하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접근 금액이 좀 높아진 상황이에요. 자양동 자체가. 왜냐하면 확정된 구역들도 있고 그 옆에 딸려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 자양동은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더라도 아마 한 3억에서 4억대 정도는 갖고 실투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양동을 왜 봐야 되냐면 실제 초기 재개발 지역, 여기도 예전에는 초기 재개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기 재개발지가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보기 위해서 자양동을 꼭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뭐 광장동이나 재건축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광장동 쪽에는 이제 워커힐 1, 2단지랑 그다음에 광장 극동 여기 두 군데가 지금 재건축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통 광장 극동 아파트는 여기 같은 경우가 여기는 이번에 대상지가 선정이 됐죠. 그래서 준공된 지가 한 40년 좀 안 됐는데 우선 기존 1, 2차 합쳤을 때 약 1,300세대 그리고 한강변에 붙어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근데 여기를 49층 약 2,000세대로 재건축을 진행한다고 얘기했고 4월 30일 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처음에는 서서히 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재건축 이슈가 생기면서 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 말에는 16억에서 17억대 가격이 형성돼 있었는데 지금은 23억에서 25억대. 근데 지금 금액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아시겠지만 광진구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투자는 자양동에, 그다음에 거주는 광장동에. 왜냐하면 그 광진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파트 보급량이 다른 이 25개 구보다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가 그나마 많이 있던 지역이 광장동입니다. 그리고 광장동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 입지나 이런 부분이 어디로 이동하기에도 편하고 그리고 지하철도 잘 돼 있고 학군이 몰려 있다 보니까 아이가 키우기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재건축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재건축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쪽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광장동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양동 좋아. 근데 이미 내가 들어가기가 어렵잖아. 그럼 어디를 봐야 될까 했을 때 이제 구이동하고 그다음에 중곡동을 좀 보셔야 되는데 구이동도 이미 출발한 지역이 많기는 해요. 근데 보시면 구이동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시작을 했고요. 이 구역 위쪽에 있는 이 모아타운하고 신통구역 그다음에 그 위에도 신통이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 지역 같은 경우도 예전에 1억대 투자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2, 3억대 투자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자양동을 놓치셨으면 저는 구이동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구이동을 놓치셨으면 중곡동을 보셔야 되는데 우선 이 초기 재개발지의 이런 움직임이 자양동에서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의 사례를 우리가 봤으니까 그러면 이 구이나 그다음에 이 중곡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쪽 지역 위주로 좀 많이 보시면 전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중곡동인데 중곡동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노란 색깔 지역들이 이미 움직임이 거의 확정이 된 지역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도 연쇄 효과로 지금 개발 사업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중곡동 같은 경우는 병원 의료 클러스터 이렇게 병원 의료에 대해서 조금 어떤 부분을 개발한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민복이나 그리고 장기전세 도심공원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신통만 있는 게 아니라 모아타운만 있는 게 아니라 복합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구역이 한 번에 진행되기는 우리가 구역을 세분화해서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구에 대해서 조금 만약에 놓치셨다고 하면 이 중곡동도 한번 바라보시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양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광장동을 봤고요. 그 다음에 구이와 중곡을 봤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흐름을 봤냐면 지금 현재 광진구 재창조 플랜을 보시게 되면 이런 순으로 주거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나왔던 지역이 있죠. 뭐 화양하고 군자도 있는데 화양 군자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화양 군자 같은 경우는 좀 더 심도 있게 좀 보시게 되면 화양 군자는 역을 기반으로 좀 보시면 좀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업무 혁신지구를 어느 정도 광진구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 기준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거정비 사업 쪽으로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내가 자양동을 놓쳤다 하면 자양동 옆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초기 재개발지를 한번 보시고 근데 대신 내 작은 플랜이 맞아야겠죠. 근데 이 작은 플랜이 맞지 않다 했을 때는 구이동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구이동도 매물이 없거나 또는 내 작은 플랜이 안 맞으면 중곡동과 비교하셔서 이 세 개의 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초기 재개발지로 매우 움직임이 활발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자양동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떻게 움직임이 일어났지를 보시면서 이 세 개 지역을 보시면 저는 초기 재개발지를 선점하실 때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오늘은 광진구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자양동에 조금 진행이 되는 곳에 빌라들 다세대 주택 가격을 보시면 아마 요즘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양동에 초기 재개발지가 있으면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은 구이동, 중곡동 이 순서로 한번 잘 찾아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임장도 다녀오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거나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 중에 들어오는 문자 사연이 참 많은데 문자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6385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방금 자양동 설명을 들으니까 속이 너무 쓰립니다. 2022년도에 자양동을 보러 다녔었는데 결국 못 들어갔어요. 지금은 가격을 보고 엄두가 안 납니다. 저처럼 자양동을 놓친 사람은 이제 어디를 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 자양동 투자를 고민하셨다가 안 하신 분들은 요즘 배가 많이 아프실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우선 22년도에 보셨으면 아마 이 자양 4동을 보신 것 같은데 자양서동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때 당시에만 해도 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억에서 3억대로 접근이 가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의 금액만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놓쳤다고 해서 뭐 솔직히 아쉽긴 하겠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현재
모아타운이나 그리고 뭐 신통도 정비구역 지정이 된 데가 있고요. 그리고 모아타운에 또 움직임이 활발한 지역이 있고 관리계획고시도 나온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자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이 지역 중에 이 현장을 가보셔서 실제로 사업이 쭉 진행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내 갖고 있는 자금이 여기에 맞지가 않다고 하면은 저는 좀 위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구이동을 보시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중곡동 위쪽을 보시거나.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움직임이 생기면 저희 뭐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시세가 올라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먼저 자양동을 놓치셨더라도 그 자양동에 아직 구역이 지정 안 된 곳들을 한번 가서 실제로 보시고 거기를 제가 바로 구매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현장을 실제로 한번 가보셔서 주민들의 움직임이나 나중에 추후에 조합 설립 인가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면적 동의가 나오는 지역인지 이런 실제로 현장을 가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도 조금 내 판단에 좀 어렵다 하면은 구이 쪽을 한번 가보시고 그 구이에서 중고까지 넘어가시면 이 세 개 구역만 보시더라도 그 자양동에 놓쳤던 좋은 매물을 한번 찾으실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의역 상단과 그리고 중곡동 왼쪽 오른 중곡에 있는 왼쪽 오른쪽에 있는 지역들의 매물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자세하게 내가 이 지역이 진짜 재개발이 되는지 알고 싶다 하시면 저희 안내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해주셨던 강의 내용들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보기 하시면서 광진구에 대한 공부 조금 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고요. 다음 문자 사연 또 살펴볼게요. 뒷번호 3675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구이동 그리고 중곡동 설명을 듣다가 문자를 드립니다. 두 곳 다 보고 있는데 판단이 안 섭니다. 투자를 한다면 결국 구이동과 중곡동 중 어디가 더 낫다는 건가요? 라는 이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네요. 이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개 다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두 개를 우선 순위를 나누신다고 하면 우선 그 옆에 있는 데를 좀 보시면 좋은데 우선 보시게 되면 구이는 한강이랑 붙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광장동이랑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곡동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왼쪽에는 동대문구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는데 우선 자양동과 가까운 게 구이고요. 성수와 가까운 게 구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이를 먼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실제로 여기 아파트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광장 극동이나 그리고 워커힐이나 그다음에 포제스 한강이 여기 위치해 있죠. 그다음에 아래쪽에 지금 구의역 아래쪽에 이제 완성된 아파트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여기 가격대가 결국엔 여기 신축 아파트들이 생기게 되면 이 가격을 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아까 천호대로 제가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이 근거를 이 중앙을 기준으로 가격대가 조금 예상이 힘든 게 하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호대교를 중심으로 위쪽은 아파트가 워낙 없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을 여기 지역의 아파트 가격으로 추론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 한강변이랑 가깝고 그리고 비싼 동네 옆 동네에 있는 그 지역을 보시게 되면 구이동 같은 경우는 옆에 뭐 추론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곡보다는 저는 먼저 구이를 먼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구이가 좀 더 저는 살짝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곡동도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아무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개 다 좋지만 구이를 먼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지만 그래도 조금의 우위는 구이 쪽으로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다음 문자 사연도 볼게요. 뒷번호 8209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오늘 방송을 처음 보는데 딱 제 얘기 같아서 문자를 드립니다. 재개발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유 자금은 2억 정도입니다. 말씀 주신 지역에서 이 돈으로 투자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자, 2억의 여유 자금으로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2억대로 만약 보신다고 하면 현재 아시겠지만 이제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임대차 시장도 불안하다 보니까 현재 재개발 빌라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개발 빌라가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결국에는 실투자금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직 2억대로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자양동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구이랑 군자도 중곡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이랑 군자에 아직도 2억대로는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내가 신축만 보는 게 아니고 만약 구축도 보신다고 하면은 구축 같은 경우도 비싼 것도 있지만 저렴한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시게 되면 송파구 쪽에 간혹 매물이 나오긴 하거든요. 여기가 이미 한 3억대 정도로 보이고 있기는 한데 여기 잠실동이나 상단, 그다음에 지금 삼전동 쪽에 여기 하단이나 속천동도 있지만 여기 상단도 좀 움직임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여기는 잘 찾아보시면 아직 2억대 후반이나 3억 초까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좀 마련하셔서 전 개인적으로 입지가 좋은 데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송파구의 삼전, 잠실, 속촌이나 그다음에 아까 광진구를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 중에는 이제 구이동이나 중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금액대 2억대로는 솔직히 한계가 있긴 합니다. 초기 재개발지를 좀 보셔야 되고 초기 재개발지를 보실 때는 리스크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부동산은 입지가 변동성이 많지 않잖아요. 부동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쪽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차피 재개발 투자는 시간 투자니까요. 좀 입지가 좋은 쪽에 좀 묻어놓으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선 먼저 한강변 위주로 보시고 그 한강변 중에서는 광진구를 보시는데 자양, 아까 말씀드린 구이, 중곡 위주로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 플러스로 송파구, 삼전이나 석촌, 잠실 상단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지가 워낙 보장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위주로 먼저 2억대 상품이 있는지 보시고 그 상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저희 팍스경제 전문가들이 매번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주 방송 보시면서 전화 한번 하시면서 이 물건이 괜찮은지 아니면 시간 내셔서 실제로 방문하시거나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으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방송 시간에 전해드렸던 광진구 지역뿐만 아니라 2억의 자금으로는 아직 송파까지도 또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송파도 넓게 좀 둘러보시고 또 광진구도 임장 한번 다녀오시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거나 혹은 투자할 만한 부동산 찾으셨다면 계약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열어두고 도움드리고 있고요.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7213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요즘 재개발을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자가가 한 채 있고 그동안 주식만 했는데 재개발은 처음 도전이라 조금 막막합니다. 투자할 때 선택해야 하는 기준이나 꼭 봐야 할 유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세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자, 재개발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질문일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이사님. 네, 우선 재개발을 이제 처음 접근해 보시는 것 같은데 재개발은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재개발 투자는 시간 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투자하는 거랑 다르게 시간을 투자를 해서 결국엔 미래에 아파트가 될 곳을 선점하는 것이 재개발 투자인데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수익 구조를 높게 봐야 되고 리스크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접근을 하실 때 입지와 급지를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입지와 급지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엔 부동산은 부동산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입지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 땅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지와 급지를 먼저 보시고 그 지역의 아파트 시세 가이드라인을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재개발은 조합원의 이익이 없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조합원의 이익이 결국엔 내가 나중에 받을 아파트의 가격인 거죠. 그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은 재개발 조합원들의 이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추진할 때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시세 가이드라인은 한 20억 정도 되는 구역을 좀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노후도나 정비사업의 요건들을 보셔야 돼요. 이 초기 재개발을 처음 보시거나 재개발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요즘에는 뭐 AI나 여러 가지 이렇게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찾아보셔도 노후도가 몇 프로가 나오는지 그리고 여기가 실제로 정비 사업이 가능한 지역인지 그리고
주변에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는 실제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현장에 가봤을 때 추진위가 존재를 하는지, 아니면 뭐 주민설명회를 진행을 했는지, 이런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자료도 있고 우리가 외부로서 검색을 해서 볼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에 부합되는 데를 먼저 실제 한번 찾아서 보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초반은 깔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로 조금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뭐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데, 실제 한번 저희 팍스경제TV에 나오시는 전문가들의 세미나를 한번 가보시고, 왜냐면 무료로 진행하니까 찾아오셔서 듣는 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참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입지와 급지, 그리고 아파트 시세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노후도와 정비사업이 실제 옆에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현장에 방문하셔서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영동 같은 경우도 현재 구역이 해제된 구역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렇듯이 결국엔 주민들이 의지가 갖고 있어야지만, 그 현장에 분위기가 올라가 있어야지만 정비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하셔서 현장을 가보셔야 되고요. 저희 팍스경제 전문가들도 실제로 상담을 하셨을 때 임장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나가보시거나 활동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이걸 기준으로 보시고 재개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지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또 주변의 아파트 시세 가이드를 좀 살펴보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또 그 안에서 또 내 자금에 맞춰서 또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정보로 또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려면 전문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도 늘 방송 시간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자,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도 그런 도움 자세하게 드리고 있고요.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또 그런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세미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미나 참여에 대한 문의가 너무나도 많아서 저희도 최대한 많이 그 세미나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자, 이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세미나도 일주일에 2차례 목요일과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그 빠른 시기는 벌써 예약이 다 마감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8월에는 함께 하실 수 있는 8월 초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세미나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이사님.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미나 문의가 요즘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 목요일하고 토요일마다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재개발을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 이 정비 사업을 왜 관심을 갖냐면 대토론회에서도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서울에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라는 부분이 있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이주비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재개발 쪽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 재개발 공부가 겉으로는 조금 쉬워 보일 수도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가이드라인만 좀 지키시더라도 좀 볼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과거 사례들, 그리고 분석적인 부분, 그리고 어디 지역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지 여러 요건들,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거나 할 수도 있지만 어려움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주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서울 재개발 핵심지를 어떻게 선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금액별로 리스크가 적은 전략을 선택을 해서 리스크가 적고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재개발 투자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매주 저희가 목요일하고 토요일 날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안내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세미나를 꼭 참석하셔서 이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요일과 토요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먼저 체크하시고 또 다양한 정보들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여러분의 고민도 아마 조금씩 듣고 해결해 주실 겁니다.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무료 세미나 외에도 또 이사님과 또 젠트롱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세미나 시간에 꼭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1대1 대면 상담 기회 이용하신다면 또 그 안에서도 여러분의 자산에 맞는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게요. 자, 물론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말에는 내내 더운 날씨가 예고돼 있네요. 시원한 음식 많이 드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